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의 달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신정부 출범 첫날인 오늘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66% 뛴 2,770선에 마감했습니다. 2,730선의 거래를 시작한 지수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 직전에 2,77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은 1억 원 넘게, 기관은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글로벌 D램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4%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신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속에서 KB증권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1.34% 뛴 750선 기록했는데요. 1.19% 상승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1%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지가 됐는데요. 각각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제는 8%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뒤이어서 특징주에서 다뤄드리고요. 신정부의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6.32%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인데요.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와 관련해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정식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키트루다 SC의 10월 출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부국증권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증권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특히 부국증권 장중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의 달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달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특히 방송 공략주들이 정말 불꽃축제 분위기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넥스트마켓에서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정규장에서 8% 넘는 강세. 정말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미 너무 유명하시지만 혹시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공략주 현황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아마 뭐 조금 있다가 뭐 종목, 히든 종목 자랑이랑 뭐 수익률 리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매매 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또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 인증을 통해서 매일마다 인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뭐 제 교육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은 뭐 5천만 원 벌었다, 뭐 실계좌를 계속해서 올려주시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뭐 몇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1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이제 한 1년 동안 뭐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또 어떤 분은 3개월 동안 저랑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억대 계좌를 이제 월 억대 계좌를 인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월 1,000만 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월 5천에서 8천만 원 이렇게 수익 인증을 매주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항상 이제 종목도 지수보다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 계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강한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등락률이랑 코스닥 등락률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5월 13일부터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의 계좌인데요. 이분을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은 마이너스잖아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6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1,000만 원 이렇게 저랑 23년도부터 같이 하셨는데 23년도에는 1,000만 원 겨우 버셨는데 지금은 거의 억대 예수금을 만들고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억대로 예상을 해도 6,47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누구나 다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월천, 월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월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월급처럼 벌어가다가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2, 3천만 원 벌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그랬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23년도에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버셨어요. 월마다. 근데 지금은 25년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최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억대라고 생각을 하고 억대 넘어요. 예수금이. 억대 넘지만 6,470만 원 정도를 월마다 벌어 가신다는 거죠. 이분도 보시면 4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2달 동안 보시면은 지수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의 계좌는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약 한 1, 2개월 동안 51% 정도 수익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금이 1억이라고 기준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벌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종목에서 이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최근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남발하진 않죠. 방송에 나올 때 한 종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강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에 저는 솔직히 한두 달 전부터 그리고 1월 달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되게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튜브를 보시든 아니면 경제방송을 보시든 모든 사람들이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었고요. 21% 상승했습니다. 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말씀드렸었고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5월 28일 이렇게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 52% 그리고 약 10% 정도 상승했고요. 펩트론은 좀 얘기하려고 오늘 좀 하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84%, 그리고 나서 여기 최근에 4월 달이었죠. 5월 달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5월 21일. 여기가 21일이고요. 여기가 5월 14일이에요. 네, 그 뒤로 모두 다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신고가를 갔죠. 네, 그 부분도 한번 리뷰를 간단하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야, 너가 수익 냈다는데 이거 그럼 지금도 들고 있어? 아니면 지금도 매매하고 있어? 이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전망 어떻고 이 종목 어디까지 갈 거고 이 종목 나는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매매했냐 이거예요. 네, 저 B는 뭐냐면은 매수죠. 네, B는 매수고 S는 매도예요. 이 노란색 커살표는 뭐냐? 매수. 저 셔츠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매도. 네. 계속 매도 하잖아요. 그렇죠?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2만 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다 매도하고 있죠. 매일매일. 근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하나오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2월 달, 3월 달 주도주였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매매를 했어요. 그 종목을 가지고. 근데 매매도 안 하신 분들이 좋다, 여기까지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진짜로 이 종목을 가지고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주가 위치가 높아가지고 매수 타점이 안 보인다. 하지만 저 윤사모일과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떠죠? 매일 삽니다. 매일 팔고요. 네, 이렇게 한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기서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3거래일 만에
21% 정도 상승했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매매했을까요? 이날 상한가였죠. 이날 저 상따했었죠. 상따하고 여기 매매하고 또 여기서 매매하고. 자, 보시면은 제 제자분들의 매매 일지 한번 살펴보면은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3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모든 수익, 모든 상승 구간은 저 윤사모엘이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이거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또. 예. 역사적인 신고가였는데 또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더 가겠죠. 뭐 눌렸다 가든 바로 가든 근데 바로 가도 이상하진 않고요. 눌렸다 가도 좀 이상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이고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탑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2월 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아마 로보티즈가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가 시장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매매를 잘했었죠.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매매일지 살펴보면은 16만 원부터 42만 원 선까지 모든 상승 구간에 저 윤사모엘이 있었죠. 모든 상승 구간에 저 윤사모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자,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떡하실 건데요? 신규로 저랑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야, 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가 매매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나도 4점 한번 줘봐. 근데 제가 만약에 못 줘요. 그러면 그분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셔도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로보티즈에서도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또 공략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이 월 1,000, 월 2, 3천, 월 5천, 월 억대를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AB에바이오 여기서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고요. 히든 종목 또 말씀드렸어요. 이 녹색 화살표에서요.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를 했었죠. 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단기 스윙으로 팔았어요. 한 8에서 10% 수익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수익 잘 났다 하면서 팔았는데 흐름 보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다시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또 팔고 또 사가지고 또 팔고 또 이렇게 내려오길래 또 사가지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ABL바이오를 들고 있지는 않는데 왜 오늘 좀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왜 전량 매도를 했냐면은 약간 펩트론을 따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근데 어쨌든 여기를 특별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갈 확률이 되게 높죠. 이거 다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대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차 목표 주가인 1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1차 목표 주가인 뭐 8만 원 선은 터치를 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이 이렇게 잘 가다가 23만 원까지 가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내려오면은 살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재도 그만큼 뭐 오늘 뭐 하한가를 가긴 했는데 뭐 내일 하한가를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한 10%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거기서 제가 수익 낼 확률은 96% 됩니다. 96%라는 거는 뭐 9번, 뭐 20번 진입해가지고 19번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1000번을 진입했을 때 950번, 960번을 수익 내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매일 이 시세가 나오는 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단 한 주도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없는 구간에서는 한 주도 안 들고 있다가 시세가 나올 때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너무 효율적으로 해요. 저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공부도 열심히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이 종목이 안 움직이면 또 다른 어떤 주도주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종목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얘가 또 흐름이 만들어져 다시 또 매수 매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방송 공략했고요. 여기서 방송 공략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수익 주죠. 네, 이렇게 또 주고 또 이렇게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제로 너가 매매했느냐 이거예요. 매매를 이렇게 하죠. 제가 여기서 히든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히든 종목 여기서 말하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벌써 매매가 들어가서 여기서 또 수익 실현하고 매수하고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끌고 갑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좋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전이랑 방산 쪽에서는 아마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대장이고요.
방산 쪽에서는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종목들이 좀 탄력이 안 나오고 오히려 현대 로템이 잘 가고 있는 흐름이죠. 얘가 지금의 방산의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게 뭐 종가 베팅이었는지 당일 매매였는지는 좀 알려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저는 내일도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리뷰를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의 대장이고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중심주고 가장 트렌디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었잖아요. 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가진 않았잖아요. 뭐가 갔죠? 테마주, 정책주 이런 종목들이 갔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자면 4x4 같은 경우에는 5연상, 6연상을 가는데 그중에서 한 5연상은 제가 상따해가지고 다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재료주나 테마주나 수급주나 우량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모든 매매, 뭐 상따, 눌림, 돌파 상관없이 낙주 상관없이 모든 매매를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가 유리할 때만 진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세 알곡만 챙겨드리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주식 인생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뭔가 위로 물려가지고 종목에 물려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상담하는 전문가들과 그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진짜 주식시장에 온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증시를 견인했던 강세 종목들, 윤사무엘 전문가님은 저희 왕이 될 상한가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힌트를 짚어주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주사 테마 정책수의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비만 치료제 테마는 기술 이슈 중심의 변동성 장세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지주사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내걸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특히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가 됐던 지주사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하루였는데요. 특히 지배구조를 바꾸고 또 쪼개기 상장 시 기존 주주를 더 챙기겠다는 정책도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사의 가치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의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익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21% 강세, 한화 20%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알아볼 텐데요. 신정부 출범 첫날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비만 치료제 테마는 주춤했습니다. 바로 펩트론의 협력사인 일라이릴리가 스웨덴의 기업과 새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펩트론이 하한가로 직행했죠. 펩트론과의 본계약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 테마의 관련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펩트론은 자사 계약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면서 손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본계약 개시 전에 불확실성이 떠오른 새로운 변수에 주목하면서 오늘 관련 테마에 강한 매도세를 집중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이슈 속에서 펩트론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나이백 11% 그리고 인벤티지랩 9%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지주사 그리고 약세를 보인 비만 치료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라고 하면은 코스피 5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정말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코스피에 있어서 저항 라인도 뚫었어요. 계속해서 뚫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지만 보통 이제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를 많이 가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나쁘지 않는 시장이 아니면 오히려 정말 폭등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키워드 안에 중심이 되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하나. 보시면은 이제 지주사고요. 그다음에 핫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방산, 조선, 우주항공, 태양광, 정책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이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했었죠.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또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정책이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부양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코스피 5천 간다. 그러니까 증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옛날 문재인 정권 때는 약간 옆에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증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외신들에서 최근에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였죠. 이재명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 탄생. 자,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지지율이 낮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사례로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가 있죠. 압도적인 수치로 당선이 되어버리니까 뭘 해도 이제 시장에선 잘 먹히잖아요. 딱 트럼프 딱 붙었다 묻었다 이러면은 바로 막 상한가는 아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0% 가고 그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시황적으로요. 그리고 1분기 선도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이었죠. 거기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 종목들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너지가 핵심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친환경 쪽을 많이 밀고 있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는 이제 원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주사나 이 선도주 트렌드에는 굉장히 부합하고 그거에 있어서 이 모든 기업을 다 지주하고 있는 지주사가 하나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가는 종목들 보면은 뭐 LS라든지 SK라든지 뭐 아니면 두산이라든지 굉장히 최근에 잘 갔던 종목들의 지주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굉장히 대장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여기 일봉상 보시면은 멋지게 가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하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략을 했어요.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그 교육방에서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 9시 12분 정도에 공략이 들어갔어요. 매수 들어와서 여기서 한 3, 4%, 여기 5%, 그리고 여기서는 13% 수익권에서 분할 매도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하나라는 기업이고 하나 이렇게 신호 있죠. 그리고 6월 4일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죠. 9시 12분. 그러면서 86,000원에서 85,000원. 딱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매도하고. 그러면서 이 큰 대형주를 가지고 13% 공략하자마자 또 당일날 이렇게 또 종가 베팅까지. 종가 베팅까지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왜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 좀 오묘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오늘 여기가 역사적인 그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을 넘기고 이런 저점과 저점 이런 고점을 연결했을 때 약간 트렌드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만 뭐 특별하게 한 8만 원대 중반짜리만 유지해주면은 더 간다예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멋진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너는 왜 윤석열 넌 왜 항상 최고점에서만 공략을 하냐.
여기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이었나요? 그랬었어요. 근데 9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 이 종목을 가지고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억을 벌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벌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분이 주식하신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일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죠. 다음 거 있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만 원대부터 8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 매일 트레이딩 했고 실제 저 방송 보신 분들은 여기 유상증자 두들겨 맞았을 때 이 저점 누가 잡았습니까? 저 윤석열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은 올해 상반기에 하나그룹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그 시세의 모든 중심에는 저 윤석열이 있었고 그리고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정책 추진 기대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큰 대형주도 오늘 거의 준상한가에 달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코스피 5천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분은 한다고 하는 분 같아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도 좀 돈 박사 해가지고 계좌 퀀텀 점프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석열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주사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신정부 출범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이 증시 부양책이죠. 특히 상법 개정 등으로 지주사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KB증권의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한화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대통령 정책주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월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화폐 테마 그 안에서 코나아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거든요. 이후에 투자 전략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역시 오늘 상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어떻게 보면 이 제1호 공약 같은 경우에는 AI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후보 시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시그니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역 화폐다. 네, 그게 시그니처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늘 뭐 정책 수혜주로는 대표적으로 뭐 증권, 신재생에너지, AI 건설, 지역화폐 모두 다 잘 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좀 지역화폐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주사와 관련해가지고 원익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막 800억, 900억짜리 종목이니까 워낙 가벼워가지고 상한가를 좀 날린 영향도 있어요. 약간 바지 사장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근데 찐 사장은 하나라는 종목이 찐 사장을 했었던 거고. 근데 최근에 이한주라는 분이 비상경제 TF는 1호 지시사항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추경 지역화폐를 포함하는 거를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안에 할 수 있다. 네, 긴급 속보로 나왔었잖아요. 한 2시인가 1시인가 그러면서 또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봤었고 물론 높은 자리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또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에서 AI 최강국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고 했었죠. 오늘 솔트록스 너무 좋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근데 다만 4x4는 왜 못 가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솔트록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실제로 만난 기업인이 두 명 있었어요. 3명. 첫 번째는 이제 솔트록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 이 두 분의 대표들과 만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x4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사 AI 대표를 만났었죠. 근데 필요사 AI 대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찾는 건 그거예요.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네, 그걸 찾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테마로 날렸다고 하면요. 물론 테마 때, 테마가 묻었을 때 굉장히 좀 화끈하게 갔었지만 지금부터는 좀 실질적인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상단은 뭐 저는 당연히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안 샀죠. 이런 데서는 뭘 믿고 사요? 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상한가 가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상한가 자리잖아요.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아쉽긴 한데 또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는 또 속보로 해가지고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고 코나와이 보시면은 57,000원에서 56,000원. 네. 저는 비싸게 삽니다. 네, 웃돈 주고 사요. 좋은 거는 좋은데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10시 12분에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 내가지고 아마 내일 갭 상승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뿐만 아니라 또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봉 보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정도 튀어나와야 좀 매매를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이런 데서도 이제 공략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실제 여기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월봉이 진짜 예술이에요. 월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2016년도 15년도예요. 15년도부터 10년간의 박스권 그다음에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과 연결했을 때 어떤 트렌드도 오늘 벗겨냈습니다. 네, 더 갑니다 이건. 네, 반드시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나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상따 하신 분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저는 말씀드리죠. 항상 뭔가 변곡점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첫 번째 상한가는 무조건 저는 그냥 눈 감고 지른다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조만간 4, 5월 달이 슈퍼 상따장이었잖아요. 그만큼 또 강력한 상따장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 윤사무엘과 주식시장 한번 제대로 한번 씹어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화폐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관련 내용을 내세우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코나아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세 테마, 개별 테마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방송에서 이 종목이 일봉 차트상에서 가스터빈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차트를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진짜 기억하시네요. 그거.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또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SMR보다는 약간 SMR 원전주들보다는 가스터빈 관련주들 잘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데 가장 핵심은 또 원전도 빠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어쨌든 확정된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있어요 지금. 네, 차이나가 중국이 36개, 뭐 인도가 12개, 러시아가 13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예정된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정된 게 이거 그 블룸버그 피셜입니다. 블룸버그 앞으로 이렇게 많은 원자로들이 지어질 건데 사실 이거를 어떤 한 기업이나 어떤 한 나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리고 그 기업들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테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1월 달에 그랬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10년간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보셔라. 2만 원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방송 공략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말씀드리신 게 이맘때 정도 되면은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묻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매매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저점 했을 때도 4,500원에서 39,500원 5월 28일 수요일 매수했죠. 단기 눌림 종목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전망은 어떻냐. 사실 전망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전망 얘기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요. 그러면 저는 뭐 할 거냐? 저는 매매할게요. 매매는 제가 그 전문가들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제가. 뭐 몇백 배, 1000배를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중요한 이슈, 뭐 지금 나왔잖아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 뭔가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는 거기 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영상 보시고요. 저는 진짜 그러면 어디서 살 거야? 어디서 팔 거야? 이거 궁금하신 분들. 그것만 궁금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해보시면 돼요. 교육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제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6월 4일 수요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오후 2시 59분. 2시 59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분할 매수하셔라. 가격 상관없이 사셔라.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4,000원 갔나요? 44,600원 갔죠. 또 신고가죠? 그 중심에 또 윤사무엘이 있었다. 최저점 윤사무엘이 잡고 최근에 뭐 종가 베팅 매일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가 찍혀요. 실제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때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도하고. 근데 여기서는 또 매도가 없죠. 그리고 나서 또 사실 신고 다시 가니까 또 제가 또 매도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도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뭔가 저보다 전망이나 아니면 어떤 이 기업이 나오는 어떤 수주나 숫자, 실적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하지만 저는 매매로 보여줘야 되고 실제 정말 제 제자분들이 뭐 현재 지금 한 600분, 뭐 700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캐비어 가지고 알탕을 끓이면 안 된다고. 캐비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또 요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 윤사무엘은 언제나 어김없이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뭘 또 참고하느냐? 글로벌 가스터빈 관련주들, SMR 관련주들 또 주가 참고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요. 일본 가스터빈 대장주.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내려온다 이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양봉으로 가다가 음봉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가 시가는 낮게 나왔는데 또 양봉으로 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일본 관련주잖아요. 일본 가스터빈 대장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이 알고 보면은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 조선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이랑 약간 붙어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GEV 관련주나 아니면은 지멘스 에너지 이것도 흐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주가들을 참고하면서 그냥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60분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 방송 나와서 여기는 보통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다. 예, 이거는 매수로 볼 수 있는 패턴이고요. 상승 장악형이 지금 2개 떴다. 예, 사실 방송은 여기서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전 보고 있다. 왜? 이 파란 선 위에 있고 매수 캔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최근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또 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지지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39,000원에서 4만 원짜리예요. 쉽게 깨질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거죠. 예, 호재는 뭐냐면은 자,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을 연결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채널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겼죠.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여기는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스 거래가 얼마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방금 전에 켰을 때 43,900원? 44,000원이었어요. 이거 종가 베팅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이거 일봉 차트를 또 봐야 되는데 일봉 차트상 어쨌든 일봉 차트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박스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여기는 잠깐 멈춰가는 구간. 왜 멈춰가느냐?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네, 잠시만요. 네, 월봉 차트 보면은 이런 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넘기면은 여기를 44,000원 넘기고 여기서 넘기면 장대 한번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55,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73,500원까지 가는 사이클입니다. 네.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추세 추종을 잘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에요. 내가 조금 수익이 좀 10%, 20% 났어. 배불러. 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좋은 방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비중을 때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이 싸움을 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7만 원, 뭐 그 이상, 그 이상이 이제 14만 원이죠. 그때부터는요. 이게 총고점이 1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넘기면 또 14만 원까지 열리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런 데가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와 함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그거예요. AI가 쏘아 올렸다. 그 핵심 인프라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종목을 가지고 돈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와 지역화폐 그리고 원자력까지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내일 오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인사이트는 물론이고요.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까지 짚어주십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내일 오전 공개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짚어주셨던 공략주들이 정말 거의 100점짜리 그런 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어떤 기법으로 시장을 공략해봐야 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돌파 매매나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눌림목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좋은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해야 더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따라잡기 교육을 잠깐 가져왔고요. 최근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주나 아니면 많은 종목들이 정말 상한가를 많이 가고 갭도 많이 크게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슈퍼 상가장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었고 여기에 없는 종목들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제가 수익을 잘 냈던 종목들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봉상에서는 흐름이 좀 이쁘게 나와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통 이제 별로 질이 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진짜 이쁜 종목들은 뭐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상한가 잠가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상한가 잠가버리고. 근데 보통 이게 조정폭이 짧아야 짧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38선을 38선 위에서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올라가면은 상한가도 좀 깔끔하게 들어가고 갭도 나중 다음날 굉장히 크게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전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당연히 좋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코나 아이도 보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고점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 10년 전에 있는 전고점을 뭐 뚫어주고 올라가니까 오늘 또 상한가 가는 데 있어서 저 윤석열이 동참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료는 당연히 신선해야 됩니다. 네, 신선해야 되고요. 당일 등락률, 그러니까 밑에서 사가지고 상한가 먹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위에서 사버리죠. 네, 그래서 테마 형성 시에는 또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x4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가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종고점이 여기죠. 네, 종고점이 이런 데고, 여기를 어떻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점상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간 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미 높아 보여요. 왜냐면 여기도 되게 높은 차트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게 되게 작아 보여요. 이게 착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가? 상한가 어떻게 가? 막 이거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사면 이런 데서 사면은 저기서 산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4x4는 저는 그냥 여기서 상따를 했습니다. 네. 세희망 보입니다. AI 투자 100조 공략. 너무 얼마나 좋아요, 뉴스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38선인데 이 빨간 선을 돌파할 때 상따, 상따 해가지고 다음날 매도하는 겁니다. 또 여기 38선이 이탈 안 하니까 다시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거래일 동안 16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돈 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거 이렇게 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먹는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은 이걸 본 사람들이 다음날 또 제자가 되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도 공략해줘 이래요. 저도 공략해주세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또 다음날 또 와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종고점입니다. 종고점인데 여기 종고점을 돌파를 하죠. 뉴스는 중국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액추에이터 공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어요. 이날 상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데서 잡으면 좋죠. 이런 데서 잡으면 좋은데 이런 데서 잡아도 좋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봐가지고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대충 잡았어요. 그냥 발매수죠. 발매수. 그냥 대충 잡아요. 저는 열심히 안 잡아요. 열심히 안 잡고 그냥 사세요. 하고 다음날 갭 상승까지 18% 상승해가지고 매도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갔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하나 시스템 2월 10일, 13일 보시면 이제 조만간 대형주에서도 상한가 나오는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증시가 5천 간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도 움직였던 거고. 보시면 근데 대형주도 보면 38선을 이탈을 안 하잖아요. 이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돌파를 해서 장중에 이게 3분봉이니까 한 15분 만에 6% 수익. 돌아 나갈 때 상따 해서 1박 2일 만에 24% 수익 매도. 여기 38선 깨지면 매도, 전량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식을 열심히 하지 말고 편하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 장세에서는 돌파 매매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가져다 드리고 상따장에는 상한가 따라잡기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크게 가져다 드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 월억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돈 복사 해보고 싶다. 퀀텀 점프 이뤄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코나아이 이렇게 전문가님의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으로 포착했는데요. 더욱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한화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주사 강세 속에서 이 종목 8거래일째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만약에라도 지수가 올린다. 뭐 당연히 이제 5,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한다 그랬었던 거고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만 간다고 해도 사실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날릴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에 대형주들을 날리고 대형주들을 어느 정도의 좀 밸류를 높여놔야 결국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대형 그러면은 요즘에 가장 대장은 누구인가?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 쪽에서는 대장이고 원전 관련 아니면 기계 쪽에서는 아직도 대장인 게 맞는데 그래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오래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되게 높아 보여요. 내가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식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도 높아요. 네, 정말 많이 높고 어떻게 보면은 야 윤석열 또 이렇게 상승했는데 5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상승했는데 야 여기서 또 공략이 들어간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공략하잖아요, 오늘도. 오늘도 공략해서 13% 수익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안 하지만 저는 이게 내려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월봉도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여기 지지받으면 더 간다예요. 저는. 네. 왜? 여기는 정말 뚫어주기 힘들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뚫었다. 오늘 거래 대금도 거의 5천 원 나왔죠. 그래서 시초가부터 85,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12만 원, 2차 14만 원, 손절가 75,000원 잡고 그냥 편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이은 강세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4%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3만 원 초반에서 짚어주시고 최고 3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개장 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힌트 짚어주시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주사와 지역화폐, 원자력 올라왔는데요. 원자력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증설 속에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신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 알아볼까요? 한화입니다. 지주사의 강세의 모멘텀과 함께 자회사 사업 측면에서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이 모두 맞물리면서 이러한 삼박자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의 힌트도 계속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